안녕하십니까. 더아이비 클리닉 대표원장 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더아이비 클리닉은 동안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과 시술을 제공해 드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동안이란 무엇일까요? 내추럴 동안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얼굴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냥 동안과 내추럴 동안의 차이점이 뭐냐면 누구나 어려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술을 받는다면 연령과 어떤 그 각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시술을 받아서 과연 이제 내추럴 동안을 할 수 있을까? 내추럴 동안은 그 연령에 맞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것처럼 그리고 원래 내 얼굴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내추럴 동안 시술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은 진단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주관적인 관점이 있고 객관적인 관점이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기 얼굴을 계속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름이 몇 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약간 잡티가 생겼다든지 피부가 약간 처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먼저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형외과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얼굴 전체 볼륨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라인, 특히 이제 처짐에 관한 문제인데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60대 분이 내 얼굴에서 과연 주름 몇 개, 보톡스를 맞고 주름 몇 개를 없애기를 원하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과연 내 얼굴에서 주름이 없어지면 과연 50대나 40대로 보일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이 노화 과정을 일으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팩터들을 보정해 주지 않으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젊어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성형외과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본다면 볼륨과 라인 처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리고 각각의 연령에 따라서 두드러지는 원인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보통은 이제 20대, 30대 분들, 좀 젊은 분들은 볼륨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눈 밑에 앞볼에 약간 볼륨감이 부족하다든지 팔자 쪽에 볼륨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마가 좀 꺼져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에 비해서 많이 처진 현상이 미리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젊은 분들일수록 볼륨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60대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꺼짐과 처짐의 문제를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사람 얼굴을 이제 나눠보게 되면 이제 이 얼굴을 이렇게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크게 이제 이마 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앞쪽 볼륨에 앞볼에 대한 볼륨, 그 다음에 턱에 대한 볼륨 이 세 가지가 볼륨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얼굴이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 건데 이 밸런스가 이제 꺼지거나 처지거나 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약간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얼굴이 약간 덜 예뻐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볼륨에 대한 시술을 이제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이제 이마 T존, 그다음에 앞볼에 대한 앞볼, 그다음에 무턱 이 세 가지의 볼륨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각각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어야 얼굴이 좀 동안이 되고 얼굴이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팩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인 라인이 중요한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연부 조직도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처짐이 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오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옛날 10년 전, 20년 전으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요즘에 이제 리프팅 방법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한 시술 방법이 따로 있고 40대, 60대 이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각각의 얼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시술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프팅은 크게 비절개 방식과 절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절개 방식은 클래시컬한 메서드로 오랫동안 이제 시행을 해왔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부작용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을 다 선호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비절개 방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비절개 방법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녹는실을 이용한 리프팅 방법입니다. 녹는실의 장점은 일단은 안전하고 간편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시적인 효과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임상실험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보면 실이 녹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콜라겐들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혹은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녹는실 리프팅을 많이 하게 되면 피부는 점점 많이 수축을 하게 되고 잃었던 콜라겐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많이 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녹는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존하는 리프팅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도 리프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얼굴이 이제 볼륨이 꺼지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소실되면서 처짐 현상이 온다고 했는데 눈도 역시 마찬가지죠. 눈도 눈꺼풀이 이제 처지기 때문에 상안검, 하안검이 둘 다 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안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거상술이라고 해서 절개 방식으로 해서 피부를 잘라내고 당겨주고 하는 시술,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밖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제 프렉사라고 하는 그 시술 방법이 유럽에서 도입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고 눈에 그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 피부가 겉에 이제 늘어진 겉에 있는 피부층이 증발이 되면서 피부가 수축하는, 그러면서 콜라겐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눈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프렉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것이 비절개 방식을 통한 그런 시술 방법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시술들이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필러는 안전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데 필러를 일단은 시행하기 전에 필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일단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보면 필러는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나눠지는데, 물론 이제 오래 가는 걸 원하신다면 비흡수성 필러를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안전하고 조직 친화적인 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흡수성 필러를 이제 선택하시게 되는데, 흡수성 필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고, 뭐 칼슘 필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가장 우리 몸에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한 가지 단점은 가장 유지 기간이 짧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필러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가끔 이제 필러를 왜 위험하냐고 생각하느냐면,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리고 그 혈행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명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건데요. 필러는 혈관 밖에 우리가 원하는 조직에 있다는 그렇게 위험한 성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필러를 어떻게 안전하게 피부 그 혈관에 침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볼륨을 채워주느냐, 이런 시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안전할 뿐더러 굉장히 편리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캐뉼라라는 걸 쓰고 있는데, 캐뉼라를 쓰게 되면 혈관을 만나더라도 혈관을 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속에 필러를 주입하고 싶어도
주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의사분마다 다 각자 그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무조건 어떤 시술을 하든 무엇을 받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첫째는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시술을 받았는데 어색한 티가 난다든지 누가 봐도 무슨 시술 받았구나라는 게 티가 난다면, 아니면 어떤 한 부위를 너무 강조를 해서 과하게 되거나 해서 얼굴의 밸런스가 깨진다면 그건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얼굴을 잘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제일 개선이 요하는 부분인가를 환자분과 잘 상의를 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어떻게 하면 다 조절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더 아이비 클리닉 대표 원장 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